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만한 지식,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거리들은 소개해드리는 쓸만한 지식 사전입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벨라루스 영토 안, 나토 국경 가까이로 이동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위협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고조에 이른 상태인데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코너가 프로그램 후반에 나갑니다. 미국 마트에는 비닐봉투가 있다, 없다 생각해보셨다가 한번 정답 맞춰보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이 얼마 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바로 그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에 이미 러시아의 전술핵이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는 1996년까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3개국에 배치됐던 핵무기를 철수한 뒤 자국 영토에만 핵무기를 뒀었습니다. 이제 27년 만에 다시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인데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당국자들은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을 상대로 꾸준히 핵 사용을 위협해왔습니다.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술 핵무기 또는 전술핵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군사적으로 이런 개념이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미군에서는 전략핵과 전술핵을 구분해서 다루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핵 보유국이 핵탄두를 제작할 때 이건 전술핵 용도, 저건 전략핵 용도, 이렇게 처음부터 구분해놓고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핵탄두의 크기가 몇 톤까지는 전술핵, 몇 톤보다 크면 전략핵, 이런 기준도 없습니다. 전략 핵무기는 도시 하나를 파괴할 수 있는 큰 규모의 핵무기다. 그리고 전술 핵무기는 그것보다는 작은 전투지역 등 제한된 영역에 쓰는 저위력 핵무기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일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이죠. 그럼 어디까지가 전술핵이고 어느 정도부터는 전략핵으로 편의상 분류할 수 있는 걸까요? 인류 역사상 핵무기를 실제 사용한 유일한 사례,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히로시마에 투하한 리틀보이가 16킬로톤, 다시 말해 16,000톤 정도였습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전술핵보다 크기가 컸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됐고 인명피해도 20만 명에 달했죠. 전략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술핵은 아주 작은 게 100톤짜리가 있습니다. 100톤짜리 핵탄두의 파괴력도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것 하나를 도심에 터뜨리면 최소 10,000명을 즉시 살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요. 살상 범위가 5만 명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화상이나 방사성 물질 흡수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암 발생까지 포함하면 살상 범위는 더욱 커집니다. 대중 저술 활동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1980년대 초반 이런 말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핵무기의 1%만 터져도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는데요. 당시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으로 핵탄두가 6만 기가 넘었던 시절입니다. 그로부터 40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은 핵탄두 수가 더 많아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핵 군축 협정을 맺고 이행하면서 핵탄두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에 13,000기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분야 조사의 가장 정통한 기관인 미국 과학자연맹의 추정치를 보면요.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서 6,000기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미국이 약 5,500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5대 핵보유국인 중국이 350기, 프랑스가 290기, 영국이 225기 정도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비공인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 165기, 인도 160기, 이스라엘 90기, 그리고 북한이 20기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세계 핵탄두가 6만 기가 넘을 때 칼 세이건이 1%만 터져도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13,000기 정도니까 5%만 터지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너스 정보, 이건 몰랐네 시간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여행 와서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계산할 때 직원이 Would you like a plastic bag? 이라고 물었는데요. 웬 플라스틱 가방이라고 생각하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비닐봉지라고 부르는 물건을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가방이 되는 건데요. 단순한 표현일 뿐이고 단어의 차이지만 흔히 비닐봉지로 알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는 적잖은 문화 충격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플라스틱은 딱딱한 재질인데 흐물흐물하고 찢어지기도 하는 비닐과 어떻게 같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관념에는 딱딱하든 흐물흐물하든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합성 수지는 모두 플라스틱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선 어떤 가게를 가든 비닐백을 달라고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 군데 비닐이라는 말이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음반 판매점인데요. CD 말고 아주 옛날에 음악을 듣던 검고 커다란 판 기억하시나요? 한국에선 흔히 LP라고 부르죠. 미국에선 이걸 바이닐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발음이 비닐은 아니고요. 바이닐입니다. 자, 오늘 쓸만한 지식사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